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다정한 법률 파트너 오늘도 유언의 고정은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 특히 이미 형제들끼리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다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나중에야 몰랐던 사실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변호사님, 좋게 나누자고 해서 서명까지 다 했는데 알고 보니 오빠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사업자금으로 수억 원을 몰래 받았더라고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저 다시 싸울 수 있을까요? 이런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도장을 찍은 이후에도 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언의 상속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고민해 얻은 실전 전략을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저장 공유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 사람만 미리 거액을 받은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두 자매와 남동생, 즉 상속인 3명이 있었어요. 남겨진 아파트를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기로 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에게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할 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 원을 몰래 대주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5억 원 법적으로는 미리 준 상속분, 즉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자매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아파트를 똑같이 1대1대1로 나누는데 동의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혹은 기망을 이유로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도장이 속아서 찍은 것이라면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가액을 속이고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인데요. 누나와 남동생, 즉 2명의 상속인이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에 대해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누나는 남동생에게 상가 건물 시가가 20억인데 일단은 4명이로 하고 너의 법정 상속분만큼을 현금으로 분할해 줄게 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남동생은 평소 믿어온 누나의 말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억을 기준으로 계산된 현금을 받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남동생이 우연히 잘 알던 동네 부동산에 지나가다 들렸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상가의 실제 시세가 20억이 아니라 30억이었던 겁니다. 누나를 믿고 도장을 찍은 탓에 결과적으로 남동생은 자신의 정당한 몫에서 5억 원이나 덜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5억 원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칩니다. 아니 이미 도장 찍었고 서류는 처리됐는데 과연 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례에서 남동생이 상가 시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누나의 거짓말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가가 30억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남동생은 결코 누나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겠죠. 누가 5억 원이나 포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이미 작성된 협의서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정당하게 나누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상속재산을 내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내가 상속분에 맞게 분배를 다 해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모든 상속재산을 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간 상속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으로 남은 부동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남은 3명의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직장에 다니고 바빠서 자주 볼 수 없으니 처분의 편의를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내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해 놓고 상속재산을 정리해서 모두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주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은 부동산을 매도하고도 동생들에게 그 대금을 전혀 나눠주지 않았고요. 자기가 다 가진 거예요. 동생들은 상속재산 처분 대금을 배분하겠다는 장남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들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따라서 동생들은 기망, 즉 형이 우리를 속였다 또는 오빠가 우리를 속였다 라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입증의 문제입니다. 형제 사이에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증거 없이 도장을 찍어주면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다.
그냥 네가 상속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발뺌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발뺌을 할 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정리를 위해 우선은 명의를 넘기지만 그 재산을 매각한 후에 수익금의 몇 프로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명확히 서면에 남기시거나, 문서 작성이 어렵다면 합의 당시의 대화나 약속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3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상속재산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속은 사람이 아니라 속인 사람을 벌합니다. 다만 이런 취소권은 착오하였다는 사실이나 속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분할 협의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그 순간이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억울함, 이제는 법률적인 잣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앓지 마세요.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공정함을 바로잡고 여러분의 훼손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혹은 부모님이 이미 주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상속사건의 수많은 데이터와 승소 노하우를 가진 유언의 상속 전담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억울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유언이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언의 고정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